안녕하시죠? 아주 작은 대화의 기술의 저자 레일 라운지는 일부 독보적인 존재감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법을 주제로 삼고 있는데요. 솔깃한 내용이죠. 어떤 기술을 선보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내 친구 캐런은 가구와 인테리어 장식 분야에서 존경받는 전문가이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남편과의 사이에 두 아이를 두었다. 캐런이 업계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모두가 그녀에게 존경의 눈길을 보낸다. 그녀는 그 세계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 컨벤션에서는 다들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려 하고 홈퍼니싱즈 이그제큐티브나 퍼니처월드 같은 전문지에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실리길 바란다. 하지만 캐런은 남편과 함께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불만을 토로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평범한 학부모일 뿐이다. 한 번은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레일, 어떻게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돋보일 수 있을까?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적어도 흥미를 느끼게 하는 방법 말이야. 일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다룬다. 앞으로 소개할 몇 가지 기술을 사용하면 누구를 만나든 특별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당신을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 속에서 눈에 띄게 할 수 있다. 먼저 미소부터 시작해보자. 1장 미소 미세 조정. 속도가 중요하다. 1936년에 출간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관계를 좌우하는 6가지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미소였다. 그 이후로 모든 시대를 관통해 사실상 모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그의 지혜를 공유해왔다. 이제 세월이 꽤 흘렀기에 높은 수준의 인간관계에서 미소의 역할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생겼다. 카네기의 격언을 깊게 파헤쳐보면 1930년대에 유효했던 미소 전략이 항상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된다. 요즘은 특히 더 그렇다. 이같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미소를 짓는 전통적인 방식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세계의 지도자, 협상가, 기업계 거물들을 관찰해보라. 시도 때도 없이 미소 짓는 아첨꾼은 찾아볼 수 없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미소가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미소는 덕분에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세상 역시 그들과 함께 미소를 짓는다. 연구자들은 수십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미소 유형을 분류했다. 궁지에 몰린 거짓말쟁이의 팽팽한 고무줄 같은 미소부터 간지럼 타는 아이의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미소까지 따뜻한 미소가 있으면 차가운 미소도 있고 진심 어린 미소와 가짜 미소도 있다. 집에 와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친구나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는 대선 후보에게서 가면 쓴 미소를 자주 보았을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미소가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고 미소를 미세 조정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 천천히 짓는 미소일수록 신뢰도가 높다. 대학 동창인 미 씨는 작년 가을 내게 전화해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뉴욕에 온다고 알리면서 여러 잠재 고객들과의 저녁 식사에 나도 초대했다. 워낙 웃음이 많은 친구라서 그 감염력 있는 미소를 다시 볼 생각에 기대감이 컸다. 그녀의 끊임없는 웃음소리는 미 씨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였다. 미 씨는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골판지 상자 공급 회사를 이어받게 되었다. 기업의 CEO로서 냉혹한 사업 세계에 미 씨의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이 과연 어울릴지 걱정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골판지 사업에 대해 뭘 알겠는가? 나는 미 씨와 그녀의 예비 고객 3명과 미드타운의 레스토랑 칵테일 라운지에서 만났다. 손님들을 다이닝룸으로 안내할 때 미 씨가 나에게 속삭였다. 오늘은 멜리사라고 불러줘. 물론이지.
나는 친구에게 윙크하며 대답했다. 기업 CEO한테 미시란 이름은 너무 부드럽잖아. 웨이터의 안내로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멜리사가 내가 대학 때부터 알아온 그런 웃음꾼이 아닌 완벽히 다른 여성으로 변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매력적이고 자주 웃는 것은 여전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달랐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딱 집어 말할 수 없었다. 평소와 같이 활기 넘치지만 멜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평소보다 통찰력 있고 진실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진정으로 따뜻하게 잠재 고객들을 대했고 그들 역시 그녀에게 호감을 보였다. 그날 밤 친구는 협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즈음 멜리사에게는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3곳이나 더 생겼다. 나중에 택시에서 둘만 있을 때 물었다. 미씨, 너 회사 경영을 맡은 후로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내 성격이 완전히 변했어. 아주 멋지고 날카로운 사업가 같아. 바뀐 건 딱 하나야. 미시가 말했다. 그게 뭔데? 내 미소. 뭐라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는 다시 물었다. 나의 미소. 내가 자기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한 듯 친구는 다시 말해주었다.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내가 경영을 맡게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말씀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지.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얘야, 미시, 그 옛날 노래 기억나지? 난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발이 큰 건 사실이야 라는 노래.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난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미소가 너무 빠른 건 사실이야 라고 알고 있어야 한단다. 그리고 아버지는 때가 되면 나에게 보여주려고 간직해온 누렇게 바랜 신문기사를 꺼내셨어. 그 기사는 여성 사업가에 관한 것이었지. 비즈니스 세계에서 미소를 천천히 보여주는 여성일수록 더 신뢰받는다는 연구 결과였어. 나는 미시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거릿 대처나 인디라 간디, 골다 메이어, 매들린 올브라이트처럼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강인한 여성들을 떠올렸다. 그 중에서 만나자마자 미소를 짓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미시의 설명이 계속되었다. 그 연구에 따르면 환하고 따뜻한 미소는 분명 장점이지만 그것은 천천히 짓는 미소일 때만 그렇다는 거야. 천천히 짓는 미소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거든. 미시는 그 이후로 고객들과 사업가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이되 입술이 천천히 벌어지도록 연습했다. 좀 더 진실하고 개인적인 미소를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게 비결이었다. 미시의 천천히 짓는 미소는 그녀의 성격의 깊이와 풍부함, 개성을 더했다. 속도가 겨우 몇 초 정도밖에 느려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는 상대방에게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미소처럼 느껴지기에 충분했다. 나는 미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신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발에 주목할 것이다. 헤어스타일을 바꾸기로 결심한 순간 사람들의 헤어스타일만 보인다. 마찬가지로 몇 달 동안 내 눈에는 사람들의 미소만 보였다. 거리에서 사람들의 미소를 관찰하고 TV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눈여겨보았다. 정치인, 성직자, 대기업 거물, 세계 지도자들의 미소를 지켜봤다. 그래서 무엇을 발견했을까? 잠깐 드러나는 치아와 천천히 벌어지는 입술을 수없이 관찰한 결과 큰 신뢰와 진실성이 느껴지는 사람들은 미소를 천천히 짓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이 마침내 미소를 지을 때 그것은 마치 천천히 퍼져나가는 홍수처럼 얼굴의 모든 곳에 미소가 스며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이 기술을 미소의 홍수라고 부른다. 자, 이제 거울 앞에서 충분히 연습하자. 위닝 스킬 넘버 1, 얼굴 전체에 천천히 번지는 미소. 누군가에게 인사할 때 미소를 곧바로 짓지 마라.
그저 누구든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자동으로 미소를 짓는 행위는 최선의 전략이 아니다. 그 대신 상대방의 얼굴을 잠깐이나마 주시하며 그들의 존재에 완전히 몰입하라.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한 반응으로 크고 환하며 따뜻한 미소가 얼굴을 가득 채우고 눈에서 넘쳐 흐르도록 하라. 이렇게 잠깐 멈추었다가 피어나는 홍수 같은 미소는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진실한 미소라는 확신을 준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로 아기 거북이의 성장을 응원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